여러분, 사람한테 제대로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잘 보이려 애썼던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진심을 줬더니 그게 약점이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허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생기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몇 번만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굳이 상처받기 전에 먼저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눈이 생겼다는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는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에 끌립니다. 내가 꼭 도와줄게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듣기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따뜻한 말.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고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김씨 어르신은 퇴직 후 오랫동안 다니던 절에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명절에나 겨우 들렀는데 시간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법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최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신도 모임에서 꽤 오래된 분이었는데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불교 경전 이야기도 막힘없이 하시고 스님 법문이 끝나면 자기 해석을 덧붙이며 주변 사람들을 끄덕이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불자라면 말보다 행동이죠. 저는 그걸 평생 실천하려 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어요? 법회가 끝나고 나눠 먹는 공양 자리에서도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 같았습니다. 김씨 어르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분은 진짜 신심이 깊은 분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회에서 절 청소 당번을 정했는데 최 씨는 매번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미리 양해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서 이유를 댔죠. 한 번은 혼자 사시는 신도 어르신이 몸이 편찮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최 씨는 법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찾아뵈야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고개들이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 수 없고 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이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녀왔고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야 조용히 그냥 들렀어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정작 부처님처럼 사는 건 이 씨구나. 예전이었으면 최 씨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더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회에서 누가 제일 좋은 말을 하는지보다 법회가 끝나고 나서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 주변에 꼭 한 분씩 계십니다. 봉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굳은 일은 피하는 사람, 의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불편한 순간엔 사라지는 사람, 남을 돕는 이야기는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에 기대를 걸 때 생깁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말보다 패턴을 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봅니다.
누가 보는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편하고 귀찮은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좋을 때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불편한 순간에도 한결같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수행자를 만든다. 법당 안에서 합장하는 것보다 법당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겁니다. 말은 없어도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볼 때도 똑같은 사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누가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움직이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머물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호감과 신뢰를 분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려 동네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 등록한 김씨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붓이나 잡아볼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반 수강생 중에 박 씨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분위기가 영 달랐죠. 목소리도 크고 농담도 잘하고 처음 본 사람도 금세 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쉬는 시간엔 항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죠. 김씨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참 사람 좋네. 나이 들어서 저렇게 활달하기도 쉽지 않지.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주말엔 공원 산책도 했죠. 박 씨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직장 이야기, 여행 이야기, 자식 이야기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김씨 어르신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한겨울에 말이죠. 혼자 사시는 터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리기사에게 연락은 했는데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때 문득 박 씨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박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형,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발이 넓어서 못 해결하는 게 없어요. 김씨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박 씨를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먼저 반갑게 손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어르신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문자 못 봤어? 박 씨는 잠깐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보일러요? 그거 그냥 업체 부르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왜 못 받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걸어가 또 크게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뭔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았던 거지. 믿었던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저 사람한테 돈 얘기라도 꺼냈으면 어쩔 뻔했나. 저 사람 말이 어찌나 재밌던지 내가 말할 틈이 없었는데 그게 망정이지.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내 속 사정을 별로 모르겠구나. 세 가지 생각이 거의 동시에 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용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걸 꺼내놓게 됩니다. 신나게 웃다 보면 경계가 풀리고, 경계가 풀리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 나이 들수록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에게나 꺼내선 안 됩니다. 박 씨가 말을 너무 잘했던 덕분에 김 씨 어르신은 오히려 듣는 쪽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르신을 지켜준 셈이었죠.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많은 곳에 진실이 적고 고요한 곳에 지혜가 머문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때로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그 절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김 씨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박 씨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업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다만 기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안목입니다. 좋아하되 기대지 않는 것, 즐기되 내 속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이 여유가 생길 때 사람에게 덜 상처받고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매력적이지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신뢰가 가는 사람. 같은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씨라는 여성분이었는데 박 씨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농담도 잘 안 하고 모임이 끝나면 조용히 먼저 자리를 뜨는 분이었죠. 처음엔 김 씨 어르신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어르신이 붙잡는 자세가 영 안 된다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분을 봐주고 있었고 어르신은 괜히 혼자 같은 획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이 씨가 말없이 슬며시 자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제일 도움이 됐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고맙다고 했고 둘 다 다시 조용히 붓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 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모임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 어르신은 이상하게 그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업 끝나고 자기 자리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는 날엔 슬쩍 차 한 잔 갖다 드리는 것, 누군가 실수해도 절대 흉보는 법이 없는 것. 크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같이 있으면 재밌는데 이 씨는 같이 있으면 왠지 편안하다. 그리고 이 씨 앞에서는 괜히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 호감은 끌리게 만들고 신뢰는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 곁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고 나도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신뢰가 가는 사람 곁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바로 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말을 잘 못해도 곁에 있으면 괜히 안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매력은 처음에 강하게 퍼지지만 금세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한결같은 사람의 향기는 조용하고 느리게 그러나 오래오래 남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안에서 신뢰를 발견하는 것, 그때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삐뚤어진 사람, 방어적인 사람, 유독 까다로운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로 시선이 바뀌는 것. 김씨 어르신은 퇴직하고 나서 옛 직장 동료들 모임에 가끔 나갔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니 얼굴만 봐도 반가운 사이였죠. 그 모임에 오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퇴직하고 나서 만나보니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털털하고 시원시원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임에서 말수가 없고 누가 농담을 해도 잘 웃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뾰족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었고 모임이 끝나면 항상 제일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엔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오 씨가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거 아냐? 김씨 어르신도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차갑게 받아칠까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 후 둘이 우연히 같은 방향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오 씨가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래 알고 지낸 후배한테 자금을 맡겼다가 그대로 날렸다고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후배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로 오 씨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니까. 그 뒤로 사람이 무섭더라고. 김씨 어르신은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모임에서 웃지 않는 것, 먼저 자리를 뜨는 것,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그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상처를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똑같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 씨를 향한 불편함이 조용히 걷혔습니다. 그 뒤로 김 씨 어르신은 오 씨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자리 파할 때 같이 걷는다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가 항상 따뜻하게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날도 있었고 툭 내뱉듯 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더 이상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힘든 날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잘 숨깁니다. 밝게 웃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표정에 배고 말투에 배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체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은 왜 저래가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저 사람 많이 힘들었겠구나가 됩니다. 이 시선의 차이. 이게 바로 안목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선이 생기면 오히려 경계도 더 정확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한테 함부로 당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건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지나쳐서
내가 상처를 다 받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되 휘둘리지 않는 것, 이해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연꽃과 같습니다. 진흙 속 사정을 알되 그 진흙에 함께 빠지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는 세 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기 시작하는 것, 호감과 신뢰를 분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웃고 울고 데이고 버티면서 조용히 쌓여가는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안목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사람을 더 많이 의심하게 만드는 눈이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고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조용히 알게 해주는 눈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화려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사람, 혹은 이제는 이해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그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